영화 미나리 배우 윤여정은 최근 전미 비평가위원회 여우 조연상까지 거머쥐며 벌써 연기상 20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수상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3월 15일에 발표되는 오스카 후보에 한국 최초로 노미네이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기에 이번에 미나리 오스카 입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 여배우들에서 윤여정은 한류 여신으로 활약 중인 후배들에게 난 재래시장이나 지킬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여정은 재래시장이 아닌 칸 국제영화제는 물론이고 미국 오스카의 레드카펫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윤여정은 영화 죽여주는 여자 인터뷰에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56년차가 된 그의 연기 인생은 7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20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이젠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 유협을 달성했지만 한국 배우의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른을 넘긴 배우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 미나리는 여우 조연상을 휩쓰고 있는 윤여정 외에도 최근 제작자이자 주연을 맡은 스티븐 영까지도 미국 영화협회와 시상식에서 주연상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여주인공 한예리도 최근 골드리스트 시상식에서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는 윤여정의 연기로 더욱 돋보였지만 많은 배우들의 열연과 섬세한 연출로 작품 자체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 윤여정이 성공해 일본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난뱅이부터 부잣집 마님녀까지 폭넓은 배역을 소화하는 여배우, 한국 영화계에는 그런 인재가 풍부하다. 언제가 되면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있어. 연기는 물론이지만 윤식당, 윤스테이에서의 요리와 영화에하에 몹시 능통한 멋진 분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윤여정을 예능에서 보고 예능인으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2017년 윤식당 시즌1, 2018년 윤식당 시즌2에 이어 이번에는 윤스테이로 활약 중입니다. 이 예능에서 윤여정은 사람에 대하는 소중함과 겸손을 드러내며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국내를 비롯해 해외 시청자들은 윤여정의 수평적인 대화 방식과 태도에 열광했습니다. 정덕현 평론가는 이런 윤여정을 두고 다른 어른들에게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열정과 솔직함,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청년 세대, 나아가 전 세계의 쿨함과 힙함으로 다가와 사랑을 받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나리의 정희석 감독은 보물 같은 윤여정을 알아본 미국인들이 인정하고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문유랑갑으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후보에 오른 정희석 감독의 작품으로 문나이트 노예 12년 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탄생시킨 브래드 피트 제작사 플랜B가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윤여정은 딸과 사이의 부탁으로 어린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함께 살게 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습니다. 정 감독은 순자에 대해 겉으로는 고약한 말을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표현하며 윤여정 배우를 만나 할머니가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과 면모가 뚜렷한 인물로 태어났다고 극찬했습니다. 윤여정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퍼주는 한국식 정서와 영어를 하지 못해 빚어지는 어린 손자의 미묘한 갈등을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지난 25일엔 아카데미로 가는 척도라 불리는 2020 AFI 어워즈 톱10에 미나리가 선정되었고 그에 앞서 미 유력지 버라이어티도 아만다 사이프리드, 글렌 클로즈 등과 함께 윤여정은 2021 오스카 시상식에 유력한 여우 조연상 후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 리포터도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윤여정을 여우 조연상 후보로 점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빛을 발한 윤여정의 세계적인 전성기의 비결로 나이, 타이틀, 배우에 갇혀있지 않는 그의 도전 정신과 겸손을 꼽았습니다. 오동직 영화평론가는 작품 이전에 사람을 보는 배우다. 작품이나 역할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도전장을 내민다라며 좌절감에도 솔직히 대처하면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덕에 나이와 관계없는 무한한 가능성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이 만들어졌고 그 결실들이 쌓여 미나리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영성 평론가는 도전을 마다치 않는 성격이 지금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Grandma smell? Boy, pretty boy. I'm not pretty. I'm good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윤 여정의 연기가 빛난 영화 미나리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훌륭한 예고편이야. 거의 울 뻔했어. 백인 아이들이 교회나 교실에서 얘 뭐야 하는 식으로 이민자들의 자식을 쳐다보는 거. 저건 진짜야. 나는 흑인이고 2003년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어. 나는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처음에 나조차도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었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한국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영화에 묘사된 콩글리시랑 보라색 블리즈 머리 없이 아시아 이민자를 제대로 표현한 걸 보니 기뻐. 미국 매체가 만든 아시아의 편견과 인종차별을 고생하고 있는 친구, 친척들의 스토리를 들어왔어. 이 영화가 아시아를 향한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해. 할머니 냄새나 라는 대사는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왜냐면 난 정말 그 대사를 이해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그 냄새가 그리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매우 인상적이야. 나 또한 할머니 한국 냄새나 라는 장면에서 울었어. 한 나라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랐을 때 복잡한 미묘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 나는 영화를 보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야?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영화 미나리가 예고편만 봐도 전달하는 메시지와 정서를 느낄 수 있다며 공감을 넘어 예고편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예고편에서 할머니 한국 냄새나 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석 평론가는 이 스토리의 정서를 만들어준 윤여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전형성을 벗어난 타고난 연기력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져진 유머 감각까지 더해져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원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윤여정의 유머는 예능에서 알려졌지만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나리의 2020 썬댄스 영화제에서 윤여정이 무대 인사 및 관객과의 대화 장면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전 한국에서 연기를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하기 싫더라고요. 인디 영화란 걸 알았거든요. 그 뜻은 제가 모든 면에서 힘들 거란 얘기였죠. 근데 영화가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린 돈을 아끼려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가족이 됐죠. 제가 스티븐 연의 한국어를 고쳐주고 스티븐은 제 영어를 고쳐줬어요. 윤여정이 솔직한 토크에 미국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윤여정이 데뷔 55년이 지나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을 과거 한 인터뷰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신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있는 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소식, 열받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이제서야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의 저력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에서 소재, 부품의 탈일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라고 오늘 21일 오전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이날 반도체 소재 업체인 우리나라의 이 솔브레인이 최근 순도 99.9999999%에 즉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12-9 순도의 불화수소를 생산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그것도 일본이 직접 언급하며 역대 한국 정권의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 대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일본 측도 냉담한 시선이었지만 이번에는 민관이 함께 맹렬한 스피드로 대책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시작된 이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약 220여 개를 골라 공급처를 일본 외지역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일본이 현재 굉장히 혈안이 된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인데요. 아주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잡겠다며 자신있게 수출 규제 품목에 넣어버린 품목인데 이게 오히려 본인들에게 있어 독약이 되어버렸죠. 자, 동진 세미캠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증설하고 내년까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젠 아군도 적군도 없다는 식으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화학회사 듀폰사가 국내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약 2,800만 달러, 하나로 약 320억 원을 투자해서 지은 뒤 한국에 직접 납품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 버렸죠. 자, 동진 세미캠의 경우 극자외선, 즉 EUV 포토레지스트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ARF 이머전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가운데 최첨단 기술로 꼽히는 이 EUV 공정을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뿐입니다. 결국 대형 수요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점은 미국 듀폰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JSR, 시네츠, TOK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온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이 한국에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계엔 긍정적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일본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게 되고 공급선까지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의 움직임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특정 포괄 허가 허용 등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해결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여태까지 해온 대로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가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둘씩 문제가 해결되고 가고 있는 와중에 바짝 긴장을 하고 삼성전자를 따돌리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TSMC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3나노 공정 개발과 관련된 발표를 하자마자 TSMC 또한 이를 인식했는지 바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TSMC는 올해 시설 투자의 최대 80%까지 3, 5, 7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체 매출에서 7나노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르고 있으며 올 하반기 5나노 공정도 리스크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TSMC는 지난 16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한 17조 4천억 원 수준에서 160억 달러, 하나 18조 5,600억 원을 시설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149억 달러보다 최대 7% 이상 늘어난 금액이고 매년 10조 이상 단위의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운드리 시장은 덜 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TSMC의 공격적인 행보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대부로 불리는 이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지난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을 아주 극찬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우 대단한 경쟁 상대다. 현재 TSMC가 일시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한두 개 전투에서 이겼을 뿐 삼성전자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TSMC가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 라고 하면서 경계감을 보일 정도로 TSMC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를 단시간에 따로 잡고 시장 점유율 2위로 넘어온 상태이고 또 비록 7나노 매출 비중이
TSMC보다는 비록 적지만 아직까지 최신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8나노, 10나노,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레거시 노드라고 볼 수 있는 이 14나노까지 최근 활발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EUV 공정을 활용한 세계 최초 양산 성공은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에서 가져왔지만 아쉽지만 세미위키나 여러 하드웨어 사이트들을 좀 돌아다녀 보면 7나노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의 성능이 칩의 성능이 비등비등했지만 5나노에 이르러서는 TSMC가 좀 더 트랜지스터 밀도라든지 피치 등 성능, 퍼포먼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5나노 공정 칩이 정상적으로 대량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공정 변환이 될 3나노 혹은 4나노 공정 즈음에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TSMC보다 조금만 한 발 더 빠르게 가져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TSMC의 대결 구도가 정확히 판가름 나는 시점이 바로 저 3나노 공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십 년간 파운드리 시장을 1위 해오던 기업을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지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어찌 되었건 반도체 시황에 맞춰 TSMC에 비해 조금 뒤처지더라도 전체 파이에선 계속 성장을 하는 상황이고 모든 칩을 TSMC가 수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당분간 바짝 쫓기만 해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이 또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일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선전을 강화한 전시관 개관식을 열고 일본의 주요 강요들은 독도는 또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쏟아내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양국 관계에 이 일본 주도의 독도 도발 논란이 얹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망언 퍼레이드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자,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어제자 국회 연설에서 독도, 즉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도 같은 취지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 꼭 전시관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개소리죠. 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토 영토 문제 담당상의 이런 발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독도를 놓고 일본 정부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조선시대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고 분명 되어 있는데 정말 파렴치함이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찌르는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독도 문제는 또다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